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을 또 한번 준비했는데 네.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나오셨고 네. 혼자만 안 나오시고 누굴 데리고 오셨네요. 유메타랩의 서승원 대표님 같이 나오셨는데 오늘도 남은 시간 동안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덕진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 무슨 관계예요? 책 같이 쓴 관계. 앞에 놓여 있는 네. 2025의 공저자들이다. 네. 그리고 실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막 AI 여러 가지 기법들 막 보여드렸잖아요. 네. 실은 그 기법 소스의 원천이 이분입니다. 아, 우리가 보통 요즘에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 대표님이 진짜 실력자군요. 네, 되게 특이한 양반이에요. 되게 어떤 친구냐면 이제 어렸을 땐 컴퓨터 천재인데 석사는 철학과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한 친구라서 이제 AI 시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문과 이과의 뭐 융합 뭐 이런 인재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대구에 있던 친구인데 제가 이 친구랑 하면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데리고 와서 열심히 같이 뭔가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서승원님이 콘텐츠 만드시고 연구하시면 김덕준 소장님은 쏙쏙 뽑아서 마치 본인 지식인 것처럼 뭐 판매하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을 것 같지만 하지만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운영도 하고 그러고 있어서요. 뭐 둘이서 과자로 치면 제조원, 유통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약간 이제 우류 치면 제가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여기가 이제 TSMC 그런 느낌? 깜봅니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또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내용을 배웁니까? 오늘은 챗봇 얘기할 거고요. 배운다기보다는 오늘 이제 보신 것처럼 AI 챗봇이 이제 이것까지 되네?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실은 이제 제가 AI 2024라는 책을 내고 또 많은 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서 그 다음 후속작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GPT-4.5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이 챗GPT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이제 GPTs라고 해서 이 챗GPT의 유료 사용자들만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쓰는 것도 그 유료 사용자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픈 AI가 플랫폼을 계속 키우려는 욕심 때문인지 이제 무료 사용자들한테도 이 최신 버전인 GPT-4.5를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유료를 가입 안 하더라도 최신 버전을 제한이 있지만 쓸 수 있게 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만든 챗봇, 유료 사용자들이 만든 챗봇을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이제 우리 언더스탠딩 나왔으니까 아마도 오늘 끝까지 가면 제 생각엔 100% 우리 이진우 기자님 저한테 계약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님이 항상 저기 밖에서 얘기하던 거 제가 만들어 왔어요. 그죠? 뭐지? 그러니까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이제 미리 얘기 드리면 그겁니다. 그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관련된 제가 키워드를 치면 연관된 영상을 뽑아오고 어머나. 그리고 또 그걸 요약해주고 거기에서 스크립트 써주는 거 원하셨던 거잖아요. 요즘 장순원 기자, 김상원 기자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일을 그거보다 조금 더 있습니다. 아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자리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언더스탠딩의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찾고 싶다. 그러면 영상 못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 챗봇이 영상 찾아줘서 이런 영상 보시면 돼요. 이러면서 영상 요약해주고 이런 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 보여드릴 거는 이 챗봇이 우리가 요즘에 GPT-4.5 나오고 나서 아마 영화 허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막 감정적으로 얘기도 하고 얘가 막 이렇게 그 어떤 이제 뭐 목소리도 높였다 낮췄다. 근데 아직 그거는 우리에게 적용은 안 돼 있거든요. 적용은 안 돼 있는데 그 기능 비슷하게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갖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나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이거 스마트폰 음성도 돼가지고 제가 음성으로 해볼 건데 얘의 챗봇 이름은 러블리 성춘향입니다. 러블리 성춘향? 네, 이거 왜 만들어 왔냐면 사람들이 GPT 스토어에서 누구나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거든요. 가장 많이 만드는 챗봇의 종류가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어서 이미 수십만 개 이상의 챗봇이 나왔거든요. 나만 써요? 그거를? 아니요, 누구나 쓸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고 나도 나만 쓰게 할 수도 있고 내 공유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에다 챗봇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챗 GPT 앱 안에 일반적인 챗 GPT 대화가 아니라 내가 만든 챗봇이 메뉴에 있어서 그 메뉴에 있는 챗봇을 누르면 일반적인 챗 GPT와 답변과 다르거나 아하. 다른 형태의 성격의 얘기를 하거나 혹은 원래 챗 GPT에 없는 정보, 우리 회사만의 정보를 얘기해주는 챗봇을 누구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챗GPT. 이 안에서 할 수 있게 지금 있으니까 이게 딱 챗GPT 플랫폼 전략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쓸 수 있게 열어줬는데 무조건 챗GPT 안에서 해라 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이 나오고 앱스토어가 나오고 앱을 쉽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네. 이건 무조건 앱스토어 안에서만 유통을 하고 이 아이폰에서만 쓰게 해 라는 전략을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구나 이제 이 챗봇을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챗봇을 만들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말로 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저렇게 했으면 그러면 알아서 챗봇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챗봇 중에 어떤 종류의 챗봇을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들 것 같으세요? 여자친구? 정답입니다. 생각보다 여친 남친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것이 있으니까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어머나. 네, 그런 챗봇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오픈 AI가 남친, 여친, 이성 챗봇을 원래 만들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응용을 해서 야한 챗봇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는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뭘 만들었냐면 경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여자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뭔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경제 상식하고 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은 잔소리예요? 일반적인 챗GPT랑 다르게 잔소리를 합니다.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거 음성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네. 여기 눌러서 자기야, 왜 불렀어, 자기야? 무슨 일 있어? 나 노트북 3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사도 돼? 고민을 하고 있어요. 헉, 300만 원은 좀 비싼데. 꼭 필요한 거야? 조금 더 저렴한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같이 알아봐 줄까? 나 맥북 사고 싶은데? 근데 300만 원짜리 안 돼? 좀 싼 거 그럼 얼마 정도 사면은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얘기 좀 해봐. 맥북 사고 싶구나? 맥북도 좋은데 300만 원짜리보다는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모델로 충분할 것 같아. 필요한 기능도 다 있고 성능도 좋아. 자기한테 잘 맞는 모델 찾아서 똑똑하게 구매하자. 그럼 남은 100만 원은 뭐해? 뭐 투자라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얘기 좀 해봐. 지금 뭐라고 할지 볼게요. 오, 남은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야. 요즘 주식이나 펀드, ETF 같은 투자 상품이 많잖아. 아니면 조금씩 저축해서 나중에 필요한 다른 곳에 쓰는 것도 좋고. 아,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보면 얘가 기본적으로 일반 챗GPT랑 다르게요. 얘가 얘기한 것들이 표정하고 그냥 감정까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반 챗GPT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서승환 대표가 제 옆에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노트북 화면. 네, 노트북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나왔네요. 이게 그냥 챗GPT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챗GPT한테 그냥 노트북 300만 원짜리 사고 싶은데 사도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구구절절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는 저희가 실제 막 춘향이의 어떤 막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보시면 막 되게 정없이 얘기를 하죠. 네. 정없이 얘기를 하고 얼마 정도 좋을까? 춘향이 약간 외국인 억양이 섞여 있던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AI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GPT-4.5의 목소리까지 아직 탑재가 안 됐고 네. 지금은 이게 약간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대화하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GPT-4.5의 이 정식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데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얘가 얘기하고 있다가 말을 끊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소리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프롬프트에다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챗봇의 목소리의 뭐 성향이나 어떤 감정적인 격양 같은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영화화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나 이렇게 나만의 어떤 AI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제가 만들어 왔는데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거울에 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거울에 대고?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진우 챗봇을 만들어 왔습니다. 야. 근데 이번에는 이진우 챗봇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이진우라고 하고 예를 들면 앞서서 한 건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거는 이진우 기자님의 인터뷰를 제가 챗봇 안에 넣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스탠딩 유료 구독자들한테 주는 레포트 2개 정도를 파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GPT에서는 이런 답변이 안 되는데 이진우 챗봇이기 때문에 답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진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의 일부를 거기다 넣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진우의 캐릭터의 인터뷰를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 언더스탠딩의 유료 구독자에게 준 리포트 2개를 준 거예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챗봇이면 이걸 물어봤을 때 언더스탠딩 리포트 톤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이진우의 말투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진우의 인터뷰를 넣었다는 건 어떤 걸 갖다 넣은 걸 말합니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왜 이 챗봇이 중요하냐면요. 그 GPT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얘는 되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는 게 아니 얘는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회사에 대한 내용을 잘못 얘기하거나 혹은 내가 딱 이 얘기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요즘 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그걸 RAG라고 해서 증강 지식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적인 API로 하거나 서비스로 만들려면 되게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GPT, 그러니까 챗봇 기능인데 이 챗GPT에 있는 이 챗봇 세팅 기능을 활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PDF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 인터뷰하신 내용 텍스트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내용을 얘가 공부를 한 상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학습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멤버랑 하셨던 아주 긴 인터뷰 내용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넣고 그거랑 또 파일 2개 정도를 PDF로 올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너는 이 말투로 이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의 이제 챗봇을 만든 겁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실제 한번 챗봇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챗봇을 모니터로 한번 보여주시면 2%가 답해드립니다. 이진우 챗봇.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아이스크림? 이게 챗GPT거든요. 일반적인 챗GPT한테 어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하면은 얘기를 안 할 때, 갑자기 빙그레 아이스크림인가 빵빠레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빵빠레 좋아하죠. 네, 빙그레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데, 네. 저거는 제가 저거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나 저희가 넣은 자료에 이진우에 대한 정보를 넣었었던 거에 그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챗GPT한테 뭐 이진우 기자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그럼 얘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뭔가를 가져올 건데 그건 확률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뷰 내용, 그러니까 정제된 내용을 넣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멤버와의 인터뷰 내용에는 저 아이스크림 언급은 없고, 네. 그러나 제가 여기저기 잡담하는 프로그램에서 아이스크림 얘기를 한 적이 많아서 그렇죠. 나무 위키나 이런 데 가보면 저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예. 관련돼서 그런 내용도 넣었죠,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찾아서 넣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번 물어봐 보세요. 이진우 기자에게 이진우가 뭘 물어보면 좋을까요? 네. 그냥 뭐 경제에 대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상속세에 대해서 이진우 기자님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여기 웹을 찾아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그죠? 상속세는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입니다. 그죠? 하나만 얘기. 저렇게 하나만 한 이야기는 이프로는 안 합니다. 저거는 잘 몰라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저희가 넣진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뭐 넣냐면요. 실은 아까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게 있어서 어떤 내용 넣는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3% 이제 이진우 기자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저 한국수력원과 관련된 내용 언더스탠딩에 나온 요 뉴스 내용이랑 파일을 2개를 넣었거든요. 그럼 저 녀석은 배운 게 문서 3개예요, 달랑? 네, 그거를 세팅을 2가지를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저 3개에만 있는 것만 대답을 해라라고 설정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저 내용을 먼저 기준으로 하되 없는 없으면, 내용이면 인터넷을 검색해라. 찾아봐라.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따가도 보여드릴 거지만 중요한 건 이거를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그러니까 사람의 말처럼 이렇게 순서도처럼 넣어주면 그 순서도대로 얘가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요 자료를 우선해서 얘기하고 네. 없으면 네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인터넷에서 찾아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 다시 새로 해가지고 상속세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넣어놓은 거.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주신 자료들이 있어서 새 채팅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동향을 알려주세요라고 한번 눌러보세요. 네. 이렇게 누르면 네. 그러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저희한테 주셨던 그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주는데 이제 이 말투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준 이진우 챗봇에 대한 좋고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는 저런 식으로 무조건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좀 끝내게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그렇게 했어요? 세팅을 저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보면 마지막이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채팅창에서는 네. 저 그건 물어보래요. 빨간 당과 파란 당 중에 어떤 당이 더 좋아? 물어봐도 돼요? 네. 한번 물어보죠.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진우 기자의 일반적인 내용을 넣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민주당과 몰라요. 국민의힘 중에 어떤 당이 더 좋으니? 뭐 이렇게. 그렇게 직접 물어볼까요? 몰라, 빨간 당, 파란 당을 네. 알아들을지 네, 모르겠어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쵸. 자, 저런 식으로 하면 이제 웹을 찾아보고 있고, 그렇지. 웹 그다음에 찾아보는 네. 얘가 돌려서 얘기하네요. 소형 모듈 원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얘가 역시,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 빨간 당과 파란 당 중에 어떤 당이 더 좋아라고 하는데 저렇게 그 원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건 빨간 당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두 가지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대화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파일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게 두 번째 파일을 올리는 방법이 되게 좋은 게 일단은 제가 빨간당 다시 물어봤더니 정치적인 견해는 다를 수 있다. 자기가 추천하는 것은 그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고 무겁게 말했나요? 그죠? 이런 주제는 우리 모두 진지하게 함께 하지만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이진우는 정말 절대 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저렇게 세팅을 했다고. 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 챗GPT에서 이 그 챗봇 서비스를 쓰시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2% 거를 만드는 걸 보여드리면 저는 또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이제 이진우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라고 해서 저기 있는 것처럼 냉정하고 까칠하지만 따뜻하게 말하라. 이제 저희가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준 거예요. 저렇게. 네, 그래서 저 내용을 바꿔준다라고 하면 이제 저기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게 되고 사진도 일일이 네. 세팅을 해줬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근데 저거는 굳이 넣지 않으면 대화를 해주는 거 저 위에 있는 그림 원래 있는 메인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저런 형태의 내용을 준 다음에 또 저기다가 파일을 올려준 대로의 대답을 해라라는 내용을 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지식 이래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진우 소개 그 다음에 텍스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저런 형태처럼 파일을 올려주면은 관련된 내용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제 샘플로 보여드린 거지만 디테일한 형태로 만들게 되면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서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보를 주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챗봇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잘하는 것이 있더라도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원했던 내용들을 잘 가져오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챗GPT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화를 잘하잖아요. 근데 대화를 잘하지만 우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못 말하는데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면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의 이 챗봇들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 기본적으로 언더스탠딩에 유튜브 우리가 알는 유튜브에 지금 컨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컨텐츠 중에 만약에 내가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싶어요. 혹은 어떤 정보를 찾고 싶어요. 예. 그럼 그거를 챗봇을 통해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이 GPT의 기능 중에 이제 강력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GPT에 있는 기능하고 GPT 밖에 있는 이 기능을 합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또 이 챗봇 기능에 나왔어요. 그런 걸 활용하면 우리가 또 아주 실무적인 서비스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밖에 있는 기능이라면 유튜브 영상들의 콘텐츠를 음성과 영상으로 있는 걸 뭐 텍스트로 일단 변환해서 스스로 어떤 건지를 다 이해하고
데이터베이스 스스로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워낙 혼자 조용히 계시니까 네, 입을 좀 튀어드릴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를 좀 우리 손 대표 해주세요. 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아까 전에 이제 RAG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내에 있는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어떤 GPT가 알아서 그걸 해석해서 뭔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건데요. 그런 작업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것도 사실 구글에서 제공하는 API라고 해서 예. 경로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링크, 연결해주면은 그쵸 링크를 연결해주면은 쉽게 뭐 유튜브 영상을 검색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GPT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아까 네. 파일 3개를 올려주실 때는 그건 텍스트 파일이었는데 네네. 방금 말씀하실 때는 그냥 영상 파일을 올려주면 AVI든 MP4든 그런 걸로 올려주면 그 안에 있는 음성으로 다 내용을 변환해서 스스로 학습을 해요. 정확하게는 이제 영상을 저희가 직접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이제 API를 연결해주면은 그 API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제 영상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면은 요걸 이제 텍스트로 변환된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직접 한번 일단 보시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네. 저희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해를 위해서. 네, 그죠? 한번. 네. 자, 이렇게 언더스탠딩 유튜브 검색 챗봇이라고 저희가 만들어 뒀는데요. 네. 자, 여기서 내가 언더스탠딩 영상 중에서 보고 싶은 영상을 검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네. 예를 들어 김덕진 소장이 출연한 영상 알려줘.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요. 얘가 유튜브와 연결을 해도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요. 작업 시작한대요. 자, 그러면은 저희 서버를 좀 경유를 해서 조금 기다리면은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썸네일도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영상 요약도 해줍니다. 자, 해주고 이제 링크까지 주는 거예요. 요 링크를 이제 클릭하면은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영상 위 영상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써줘 이렇게 쓰는 거죠. 밑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한번 써주세요. 위 영상 내용을 그죠? 보고서 형태로 써줘. 저렇게 하면 이제 위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이제 프로세스 그죠? 잘 정리를 하죠. 그죠? 엄청나다. 네. 망했네. 네? 왜 망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장승원 기자님? 그게 말입니다. 네. 자, 제가 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사실 방금 저희가 챗봇을 이제 몇 가지를 저희가 만들어 온 걸 좀 봤잖아요. 근데 이 챗봇들을 서로 섞을 수도 있어요. 예. 서로 섞어서 같이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준 다음에 이진우 기자님이 등장해가지고 막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20대 여자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막 평가를 해주는 것까지 가능한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챗 GPT에 들어가서 최근에 업데이트된 기능인데요. 골뱅이를 누르면요. 최근에 쓴 챗봇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유튜브 검색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대한 영상 하나 추천해줘.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요. 언더스탠딩 챗봇이 등장합니다. 자, 등장해서 확인 눌러주면은요. 자, 똑같이 가져오겠죠? 와. 자, 조금만 기다리면은 검색해 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실제로 진행했던 요 영상이 나오죠? 자, 그다음에 링크까지 주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그죠? 이번에는 이제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요. 유튜브 기획을 위한 GPT가 또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 일처리 뺏어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잘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기획을 위한 GPT를 클릭을 해서 위 유튜브 영상과 비슷하게 조금 색다른 관점에서 영상을 새롭게 기획해봐. 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새롭게 유튜브 영상 기획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레이션을 하네요, 갑자기. 네, 나레이션도 만들어주고요. 부금도 추천해줘요. 어떤 부금이 여기에는 어울리겠다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다 나오고 나면은요. 이번에는 여자친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러블리 성춘향한테 자기야, 이 영상 보니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에 대한 반응까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야, 저 러블리 성춘향 저분은 네. 뭐 돈 쓰는 거 말고는 다 스윗하시네요. 친절하고 돈 쓴다는 얘기만 안 하면 정말 다 칭찬해 주시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 이제 그 챗봇을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게 뭐야,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구독자분들도 뭔가 내가 이런 챗봇을 만들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실은 저는 요즘에 이걸 갖고 뭘 하냐면요. 되게 재밌는 것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캐시우드 돈나무원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같이 투자하면 떠오르는 그죠? 워렌 버핏하고 이 두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특정 주제를 준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워렌 버핏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캐시우드의 생각을 비교해보는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거든요. 워렌 버핏 챗봇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왜냐면 워렌 버핏에 대한 지금까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이나 내용을 주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을 주면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지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아까 있었던 춘향이가 왜 이렇게 친절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춘향이를 잠깐 이제 설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걸 이제 처음부터 만든 걸 해볼 건데 얘는 보시는 것처럼 성춘향이고 이용자를 이제 그죠? 남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교 섞인 말투를 쓰고 남자친구의 고민을 잘 들어주고 응원과 위로를 잘해주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스윗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걸 저렇게 하면 저게 뭔 말인지 알고 이해해서 그렇게 해요? 네. 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쉽게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닫기를 하셔서 이제 누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GPT 유료 가입을 하셔서 쓰신다면 만들 수 있는 걸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일단 챗GPT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저기 왼쪽 아래 보시면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GPT 탐색을 눌러요. GPT 탐색을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GPT라고 해서 오른쪽에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만들기. 그죠? 네. 만들기. 만들기를 눌러요.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아주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얘랑 이제 대화만 하면 만들어져요? 얘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어떤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2%를 했으니까 2%가 한번 김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김프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2%가 생각하는 김프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와, 처음에 재밌겠다. 말로 한번 김프로 챗봇을 만들고 싶다고 한번 해주세요. 3프로 TV의 김프로 챗봇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죠? 네. 그쵸. 저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요. 그러면은 얘가 GPT 업데이트라고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면은 얘가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GPT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래서 체크가 됐고요. 영어로 돼 있으니까 한글로 하라고 그러세요. 네, 한글로 이야기해줘. 그죠? 그렇게 시켜요. 해야지. 네, 한글로 해야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네, 혼내주면 돼요. 그럼 얘가 그죠? 아까 영어로 세팅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설정이? 한글입니다. 한글이에요? 네. 근데 왜 한글로 안 하고 얘가 왜 갑자기 영어로 해? 가끔씩 말을 안 들어요. 더위 그죠? 먹었나 봅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또 한글로 잘 쓰네요.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일단은 얘가 프로필, 그죠? 프로필을 만들어요. 김프로 챗봇이, 그죠? 아주 그냥 잘생기게 생겼어요. 자, 김프로의 성격을 한 2줄 정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김프로의 성격. 네. 배가 고프면 날카로워져요. 네. 또 있나요? 그리고 네. 경제에 대한 관점이나 아니면은 세상을 보는 눈에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시면. 네. 오히려 고뇌가 시작이 되셨어요. 경제에 대한 관점. 네. 네. 그걸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요? 경제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죠? 그죠? 네, 그죠? 이렇게 하고 뭐 때로는 그죠? 제가 느꼈던 김프로님은 되게 진중하시지만 때로는 뭐 따뜻한 이야기를 잘해준다. 뭐 이렇게 네, 그냥 아주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오른쪽에서 계속 김프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기에서 챗봇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제 한글로 했습니다. 그죠? 한글로 했고 성격을 업데이트를 했대요. 자, 그럼 이제 저 상태에서 쟤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질문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경제에 대한 관점을 잘 안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한번 그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경제 동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렇게. 그죠?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죠? 여러 가지 요소지만 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러 동향과 이제 돌려서 되게 얘기를 하죠. 빙빙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관점을 잘 드러내지 않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김프로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뭐 2%를 만들어 놓고 지금 그랬잖아요. 김프로 챗봇 나왔잖아요. 그럼 김프로 챗봇하고 2% 챗봇을 한번 대화를 시켜봅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그죠? 이렇게 바로 만들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스토어에다가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링크를 따서 그냥 사람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만 일단 업데이트를 좀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만들기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기다리면은요. 네, GPT 보기 이렇게 하면 이제 김프로 챗봇을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프로님과 김프로님이 같이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토론을 하나 시켜보세요. 네. 토론을. 동해서교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해? 동해 서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동해서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먼저 이진우 기자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죠? 아유, 정말. 우리 모두 함께 힘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죠? 자, 네. 그 다음에는 김프로 챗봇한테 네. 위에 이진우 기자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렇죠. 그러면은 그죠? 또 아까처럼 되게 객관적인 돌려서 얘기하는 이런 형태들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요런 형태들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또 챗봇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앞서서 이제 여러 뭐 캐슈나 이런 거 얘기하면 또 재밌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하나 더 해보자. 아까 저희 예전에 만들었던 거 혹시 거기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도 보여드리는 동안에 제가 그래서 이 챗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결국엔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일반적인 GPT를 쓸 때 아마도 써보신 분들은 얘를 잘 쓰시는 분들은 되게 여러 가지 세팅을 해놓고 쓰거든요. 근데 세팅해 놓은 걸 그때그때 계속 이제 새로 채팅을 하면 새로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하는데 내가 잘 쓰는 형태들을 저런 식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그때그때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일을 할 때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제가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 페르소나는 뭐 30대 여성이고 그리고 아직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경제적 관점이 있는 뭐 전문직 여성이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은 20대 남성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한 4-5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얘를 갖고 우리가 말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마케팅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실제로 대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을 다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그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게 하면 되게 다양한 관점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이런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럼 토론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 놓고 토론을 시키게 되면 자기 챗봇끼리 막 토론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지혜를 얻거나 역으로 저도 참전을 해도 돼요. 그래서 4명의 챗봇과 제가 토론을 한다거나 즉 일을 하는 관점이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 혼자서 고민하던 것들을 AI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챗봇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놀라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전문 지식을 넣어가지고 내용을 쉽게 풀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최근에 기업하고 좀 재미있게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회사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IR 리포트도 있지만 ESG나 요즘에 또 이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리포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속 가능 경영 리포트가 연도별로 묶으면 상당히 두꺼워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기업에 이제 계시는 직원분들조차도 그런 이제 잘 안 읽어 보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내용들을 다 이 PDF로 올려가지고 그 이 챗봇을 그 회사용 ESG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그 ESG 챗봇에서는 이 내용에 의거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예를 들면 그 기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데이터를 거꾸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챗봇을 기반으로 요즘 뭘 하고 있냐면 특히나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투자할 때 우리가 보통 그 투자 리포트 같은 것들이 IR 자료가 상당히 잘 나오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 IR 자료를 하나하나 검색하거나 찾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IR 리포트들을 다 이제 PDF로 바꾸거나 외부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분기별로 낸 IR 자료를 한 1년씩 묶어요. 그다음 그 묶은 걸 올려요.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 걸 묶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파일이 한 10개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걸 갖고 제가 이제 가치 투자의 관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꺼낼 수도 있지만 거기다가 또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 하나하나의 캐릭터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1년치 IR 자료를 들고 있는 캐릭터 1번,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1년치 IR 자료를 들고 있는 캐릭터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이서 누가 좋은지 싸우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형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챗봇이 갖는 상당한 강력한 위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이거 다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챗GPT 회원 가입하고 유료 20달러로 하면 22달러로 하면 이게 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기업 관점에서 새로운 AI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회사가 실제로 주변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챗GPT 같은 걸 API로 가져오고 그 안에 이렇게 세팅하면 정말 적어도 수천만 원 이상에서 수억 이상의 투자에 드는 비용들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아주 간단하게 22달러 정도 내면서 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또 거꾸로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내가 그런 아주 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나만의 비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솔루션을 잘 활용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거를 나만의 챗봇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이거가 진짜 좀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까 하신 거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네,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은 관점에서요. 저희 언더스탠딩에 최근에 올라간 쇼츠입니다. 이 쇼츠 영상의 주소를 복사를 해서 자, 이 챗봇은 뭐냐면요. 투자자 챗봇이에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렌 버핏과 캐시 우드의 관점에 기반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 얘한테 그냥 유튜브 영상 링크만 던져주는 거예요. 네. 자, 이 영상을 던져주고 자, 조금 기다리면은 허용을 해줘요. 유튜브랑 연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둘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게 캐릭터를 어떻게 주냐면 캐시는 상당히 공격적인 캐릭터고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술 혁신에 주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막 하죠. 그리고 충분히 다른 관점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고 평가를 해주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요소들을 잘 활용하면 결국엔 누구나 쉽게 챗봇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얘기하신 것처럼 컨설팅이 망하느냐? 저는 그렇진 않고 역으로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원래 주업이 이제 전략 컨설팅이잖아요. 이 녀석들하고 잘 놀다 보니까 저는 되게 효율적으로 예전보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은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 그거는 솔직히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한 2-3명의 브레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시키면 되니까. 네, 시키면 되니까. 근데 오늘 네.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제 신기는 하네요. 뭐 A라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관점으로 넌 이야기해. 뭐 A라는 사안에서 너는 찬성하는 관점으로 이야기해. 서로 이야기해봐라고 하면 티격태격은 싸우는데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은 오늘 기업용이 아니다 보니까 기업계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업 자료를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저 이제 오늘 좀 자료를 조금 넣었지만 실제 이 챗봇 같은 경우가 제대로 하려면 회사의 1년치 문서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회사의 약관, 정관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그 내용에 의거해서 우리가 하려는 새로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타진해봐라 이런 기술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했었던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에 대한 정보를 갖고 그 정보에 의거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효과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형 AI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건 아닌데 얘의 최대 장점은 우리가 직접 검색하고 찾거나 내용을 보려면 있는 그 수많은 어떤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아주 쉽게 요약해주거나 거기에서 우리가 뽑지 못할 새로운 인사이트를 뽑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저희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비전과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약관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 철학 이런 걸 문서로 만들어서 넣어줘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이슈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연구해야 될 연구 문서를 줘요. 그렇게 하면서 야, 우리 회사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너가 한번 점수로 평가를 해봐라. 아니면 이게 우리 회사에서 꼭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네가 설정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라.처럼 좀 전문적인 챗봇을 좀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가 다양한 내용들을 움직이면서 제가 또 어떻게 쓸 때는 뭐 그런 것도 하나 쓰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썼던 것 중에 하나가 일종의 전략 컨설팅 챗봇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최근에 디자인 띵킹 같은 얘기나 아니면 뭐 어떤 전략 컨설팅의 프로세스인 미시적 분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방법론에 대한 문서를 정확하게 얘한테 줘요. 그 다음에 어떤 이슈를 던져줘요. 그 다음에 그 이슈를 디자인 띵킹 방법론 프로세스대로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프로젝트 컨설턴트가 기본적인 제안서를 쓰는 수준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업무에서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실은 이제 저희가 이 챗봇 관련 문서를 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런 것들도 괜찮아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 템플릿이잖아요. 그 템플릿을 올려주고 그 템플릿의 내용을 얘가 초안을 채워주는 거 이런 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걸로 뭘 하냐면 실은 사업기획서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초기 창업이나 이런데 사업기획서 내용도 얘가 이제 그 문서에 딱 넣어가지고 파일로 뽑아주는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까지 쓰게 되면 이건 이제 실제로 회사에서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챗봇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챗봇이 뭐다라는 걸 좀 이제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루에 보는 다양한 문서들이 있고 요즘은 뭐 다 PDF 파일로도 만들어지고 뭐 네. 웹 페이지들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내가 볼 정도가 되면 챗 GPT도 지가 알아서 보고 다 학습을 했겠죠. 이미. 그거는 했을 수 있고 안 했을 수도 수도 있죠. 네, 안 했을 수 있죠. 그러면 네. 나는 요즘 내가 요런 걸 많이 봤어. 난 요런 자료 좋아해라고 해서 난 요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하는 것들을 파일로 다 올려주면 그걸 지가 다 학습을 해서 이제 점점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 그러니까 GPT 자체에 그게 업그레이드 되느냐라는 질문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제 비서 챗봇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녀석한테 잡다하게 내가 보는 다양한 뉴스들과 뭐 리포트들과 혹은 지식들을 다 그냥 입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렇죠. 다 때려 넣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답을 해줄 테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모든 부동산 관련 영상을 다 때려 넣고 한국에서 발행하는 뭐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다 때려 넣은 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집 사야 되니 아니면 내년까지 기다릴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을 할까? 나는 뭐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네, 구조적으로 가능하죠.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앞서서 저희가 보여드린 것 중에 유튜브 검색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챗 GPT 안에 있는 이제 서비스가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서비스를 붙일 수 있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화면만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챗GPT 안에서 가능한 건 아니고 챗GPT랑 챗GPT 밖에 있는 서비스를 같이 붙인다. 그런데 이 챗GPT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결국에는 복잡하고 수많은 내용을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거나 말투를 우리가 원하는 말투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데이터를 쌓아 올리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챗GPT 안에서도 되고 챗GPT 밖에서도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 G팀이라고 하는데 밑에 보시면 대화 스타터 밑에 실제 지식이 있고 저기 작업이라고 하는 저 부분이 있잖아요. 예. 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새 작업 만들기를 누르면 저기는 프로그래밍 코드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챗GPT가 기존의 앞에서는 대화를 저희가 자연어, 그러니까 사람의 대화로 해서 프로그래밍 명령을 시켰잖아요. 예. 근데 그 외에 챗GPT 밖에 있는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의 웹사이트에 있는 웹 정보들을 여기에 가져와서 요약을 해라.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구조적으로 가능하죠. 예를 들면 언더스탠딩 우리 그 유료 구독자 사이트에 계속 새로운 정보가 올라와요. 올라오는 대로 바로 이 챗봇하고 연결을 해서 오늘 업데이트가 된 내용을 이 GPT한테 물어보면 문서를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세 줄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아까처럼 2%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솔루션까지 다 연결이 된다.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챗봇이 특히나 오픈 AI가 이러한 챗봇 비즈니스를 높이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유료 모델이 돼서 우리가 말하는 앱스토어에 앱을 우리가 부분 유료로 살 수 있고 예. 나중에 유료 구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올라오는 그림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오픈 AI의 챗봇과 챗 GPT 서비스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유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 세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아까 인공지능과 관련한 영상을 하나 보여줘 라고 할 때 뭐 하나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또 물어보면 다른 거 보여줍니까? 계속 그거 보여줍니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인공지능에 대한 영상 있어? 네. 실은 이것도 세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걸 계속 보여주게 채팅한테 해놓으면 똑같은 걸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하면 수많은 것 중에 이제 또 하나 랜덤하게 준다거나 이런 것도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제 건데 다른 내용이 나왔네요. 언더스탠딩에서 인공지능을 치면 제가 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네. 들기도 하네요. 앞에서는 쇼츠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긴 그냥 제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랜덤으로 뽑아줄 건데 많은 뭐 시청자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뽑을 거라고요. 네. 뭐 원할 거라고요. 뭐라고 해볼까요? 언더스탠딩에서 뽑아야 되면 집을 언제 사야 될지 걱정인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3개만 보여줘. 이게 되려면 저희한테 맡기셔서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영상만 넣은 건데 한번 되는지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죠. 일단 요 개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개로 세팅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요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자동으로 뽑아오게 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유튜브 우리 언더스탠딩의 모든 유튜브 영상을 텍스트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일종의 서버에다 올려놓으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집사는 걸 고민하는 이유 이래가지고 언더스탠딩에 저분의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얻게 만들려면 프롬프트를 그런 형태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챗봇을 우리가 세팅을 하더라도 질문의 형태나 명령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답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그 업무를 잘 아시는, 예를 들면은 정말로 이거를 갖고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원하시는 바를 저희한테 주시거나 내용을 주시면 그 내용대로 프롬프트를 세팅을 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챗봇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좀 지금 보여주는 어떤 가능성이 아닐까. 그러네요. 잘 하면 같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지금 정말 얼마나 들어요? 돈은? 그거는 끝나고. 근데 말고. 생각보다 예전보다 이게 진짜 개발비도 많이 싸졌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놀라운 거죠. 예전 같으면 이런 서비스 만들려면 막 엄청 큰 DB도 필요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한 가지 비용이 좀 추가가 되죠.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언어 모델을 쓰기 전에 기존의 방식으로 하면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딱 세팅을 해놓고 검색을 시키면은 그냥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 비용만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챗봇을 쓸 때 오픈 AI의 API, 그러니까 오픈 AI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딱 만들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구독자분들이 하루에 막 질문을 막 1000개씩 해요. 막 10,000개씩 해요. 그러면 만드는 비용보다 그걸 질문할 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만들 거냐. 예를 들면 $20 내면 몇 번의 질문을 받아줘요? 지금 저희가 쓰는 개인적인 서비스요.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거를 갖고 개인용으로 만들면 역으로 그 가입하신, 그러니까 일반적인 GPT 쓰는 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대화 양을 쓰는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 방식 정도는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돼요. 이 방식 정도는. 사용자가 돈 내는 예, 방식이구나. 그런데 여기 뒷단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구글을 이제 유튜브를 긁어 오는 데는 돈이 들지만 이 GPT를 쓸 땐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본격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언더스탠딩 뭐 앱 안에다 넣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은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이제 돈이 들어가는 뭐 0.0001달러 정도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많이 쓰면 또 돈이 드는 구조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나오는 이 AI 관련 서비스는 제가 아마 지난번도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유통 서비스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한테 회원 가입료를 얼마를 받고 그 안에서 몇 번 정도 대화를 하게 하는지 최적화되는지 이런 거 이제 BM을 짜야 되는 거예요. 마치 넷플릭스 같은 거죠. 넷플릭스는 구독자를 무제한 이제 유료로 이제 정액을 이제 받지만 이제 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볼수록 결국에는 이들도 그 안에서의 그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형태들로 비즈니스를 잘 짜야겠죠. 야. 네, 저기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동안 저 유튜브의 채널에 이제 채팅 올라가는 걸 한번 보니까 이거 보니까 AI가 별로 안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게 의미가 굉장히 다층적일 수는 있는데 예.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챗봇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AI가 정말 우리 일상 깊숙한 곳에까지 자리 잡고 있고 누구나 쉽게 만들고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무섭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쉽게 그냥 편하게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전에 네. 저 유튜브 영상 뽑아준 건 네. 제목만 보고 뽑아온 거예요? 아니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녀석이 다 확인하고 뽑아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목이랑 유튜브 설명이랑 스크립트 일부를 들고 갔습니다. 그러겠죠. 네, 스크립트를 전부 다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뭐 만드는데 좀 시간들이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앞부분 정도만 잘라서 가져오도록 이미 다 넣어놨어요? 네, 일단 실시간으로 가져오기는 오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벡터 DB 안에다가 이제 영상을 넣어두니까 그 이제 영역들은 저희가 미리 넣어두긴 했죠. 네. 그럼 애초에 제목과 그 영상 소개를 제작자들이 잘 넣어줘야 되겠군요. 근데 그거를 자동화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네, 어차피 네. 그렇죠. 근데 잘 넣어주면 처음에 쉬울 거고요. 그러니까 잘 안 넣어주면 AI가 더 많이 연산을 해야죠. 쉽게 말하면 잘 넣어주면 그 안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거를 보는 제 댓글도 보면서 느낀 건 역시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기능은 좋은데 이 퀄리티가 아쉽다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당연히 퀄리티가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쉬운 게.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진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제가 이진우였으면 아니면 제가 제 내용으로 넣었다 그러면 퀄리티가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내 내용을 내가 하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처럼 저희 회사 내용으로 넣었으면 당연히 제가 잘 만들었겠죠. 저희 회사 내용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질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설픈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타인의 관점에서 만들었기 때문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용법을 아시고 나에게 맞는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용을 만든다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나만의 앱을 만든다는 게 한때 이제 앱스토어 초창기에 유행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더라도 나만의 앱을 만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걸 만들래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았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껍데기 만들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럼 껍데기 만드는 거는 그냥 대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지금 우리 댓글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안의 내용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의 내용은 누가 제일 잘 채울 수 있느냐? 내 챗봇은 내가 제일 잘 채울 수 있는 거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그 분야의 내용을 잘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저는 되게 제 생각보다 되게 생방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 챗봇 써봤더니 좀 구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용이 생각보다 별로 안 좋네 라는 걸 느끼셨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저 챗GPT는 전 세계에 나오는 모든 문서와 데이터들을 막 먹어치운 녀석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2%가 그동안 태어나서 읽었던 문서들보다 저 챗GPT가 읽은 문서가 훨씬 많고 당연히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챗GPT에 어떤 대화를 해보더라도 그 뭐 찰리 먼거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때 인사이트를 느낍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던져주죠. 그런데 저는 챗 GPT에게
그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음흠. 그러니까 그냥 잘해봐야 대학교 한 2학년짜리 친구하고 대화하는 듯한 느낌. 음흠. 그냥 조수 비서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음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왜 그 정도만 전해주고 있어요? 뭘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다 갖고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정확한 질문과 답변을 해주는 건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래 속에서 바늘 찾기라는 식으로 수많은 이 모래가 있는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느낌이 있으실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질문하는 방식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셨던 어떠한 그 인사이트적인 부분들은 일반적인 챗GPT에선 저는 절대 이게 해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나왔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생성형 AI를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얘는 딱 인턴 사원 아니면 일반 사원 수준으로 내가 원하는 걸 빨리 갖다 주는 내용이 있지만 결국 그걸 보고 인간의 인사이트를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조금의 방법이 추가가 이런 챗봇을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챗봇한테 워렌 버핏의 자서전이나 워렌 버핏의 생각이 아주 모여있는 질 높은 자료들을 몇 개를 넣어주고 예. 그 내용에서만 대답하라고 하면 얘는 프로세스는 똑같지만 답변을 이곳저곳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람의 지식의 보고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셨던 어떠한 대학교 2학년 수준을 뭐 대학교 4학년이 됐든 아니면 입사 정도 되는 친구들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보시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픈 AI가 이제 GPT-5를 나오게 되면 이미 그 정도 되면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오픈된 데이터는 얘는 다 학습을 한 것이다. 네. 그럼 그것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만들려면 결국에는 오픈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 예를 들면 기업만 가지고 있는 정보나 아니면 의료 데이터나 아니면 언론사의 유료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가 결국엔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오픈 AI가 그런 정보들을 구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언론사와 직접 제휴를 하고 있어요. 유료 언론사들과. 결국 그 모습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AI가 우리가 원하는 깊은 대화를 해줄 수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수많은 내용 중에 확률적으로 갖고 오니까 차라리 그 데이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말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잡지식을 알아서 말은 되게 잘하는 녀석을 만들어 놓는 데 중요한 거고 그 녀석을 제대로 된 책 한두 권을 주면서 이것만 너 주거로 공부해서 대화를 해 라고 하면은 얘는 원래 달변가니까 달변가한테 핵심이 있는 몇 장을 딱 집중해서 준다 라는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최근에 말한 RAG라는 어떠한 테크닉이나 결국 챗봇에서 자료를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들을 잘 쓴다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보다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계속 오픈 AI가 그렇게 기업에 있는 정보들이나 핵심 정보를 계속 사거나 제휴를 통해서 얻으려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네. 다양한 거에서 뭐를 빼버리는 거다. 어딘가에서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 내릴 만한 이유 100개씩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합쳐서 200개를 던져주면 그거는 쓰레기 정보가 되잖아요. 이 중에서 요거를 차고 요거를 한 후에 스스로 저울질을 해서 상승 근거보다는 하락 근거가 좀 강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설득력이 있으면 그게 통찰로 느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알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사람이 그게 뭐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할 수 없고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고 그냥 다 옳은 거다가 되는 거라서 그런가? 있는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챗GPT를 우리가 대화를 하게 한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방법론이 저희가 이제 책에도 넣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각을 할 때 조각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조각의 뼈대에다가 계속 뭔가를 붙이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덩어리를 갖고 와서 계속 깎아내는 방식이 있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후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이 잡소리를 하잖아요. 이 말은 하지 말거나 이 내용에 의거해서 하거나 이 대화는 딱 이 말투로 하거나 결국에 말씀하신 깎아내는 작업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이 아니 철학가인 이런 친구가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냐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뭔가 인간 고유의 어떤 통찰이나 인간의 내용을 갖고 이 AI한테 어떤 식으로 얘가 조금 빼게 할 거냐, 쉽게 말하면 힘을 빼게 할 거냐 라는 기법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좀 맥락이 좀 연결되는 게 있네? 라는 또 새로운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사실 저희가 안 하고 넘어갔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쉽게 말하면 저희가 AI를 조련한다고 얘기를 해요. AI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저희가 제어해주는, 그것도 이제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침을 한글로 입력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너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로 하고 이런 역할로 해 라는 걸 적어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제가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조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제약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라는 어떤 한계의 어떤 박스들을 설정해 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해주지 않으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저 유명하잖아요.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 막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정해진 내용 안에서 풍부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비워내는 거, 이런 것들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아 그래 얘는 인공지능이구나 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질문에 따라서. 그러면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면 실제로 워렌 버핏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공지능인지 도저히 구별이 안 갈 것이다 라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챗 GP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GPT 모델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모델별로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GPT는 아무래도 영어권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좀 영어는 잘하더라도 한국어는 좀 어색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하이퍼클로바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많이 학습하다 보니까 한국어를 엄청 잘할 것이고, 그럼 내가 어떤 모델을 사용할 것이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모델을 갖다 두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는데 이제 예시를 던져주는 거예요. 실제 워렌 버핏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실제 예시들을 주고, 보통 워렌 버핏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라는 조건들을 제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유사한 정도로 만들 수가 있죠. 네. 워렌 버핏 흉내를 낼 수 있을 거다. 그렇죠.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죠. 뭐 100% 워렌 버핏 어떻게 불러오겠어요. 네. 당연하죠. 그건 안 네. 되는데 구별이 안 된다면 야, 진짜 뒤에 계신 거야? 아니면 이번에 거는 인공지능인 거야? 엄청난 성대모사 잘하는 분은 이거 눈 감고 들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 건가?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모델의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클로드 얘기 한번 드렸었잖아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말투는 진짜 잘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요즘에 또 연구 영역 중에 어떤 게 있냐면, AI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을 잘하고 내용을 끌어오는가에 대한 이 말투에 대한 거나 어투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뭐 궁극적으로 뭐 정말 흉내내는 듯한 느낌의 흉내내는 듯한 느낌의 거는 뭐 2, 3년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빠르면 1, 2년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건 흉내내는 거잖아요. 흉내내는 거. 뭔가 얘가 새로운 철학과 내용을 던질 수 있을까?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제 AI랑 똑같은 AI 김덕진이 나오는 거는 절대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쓸 수 있고 잘 도구용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이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은 해요. 우리가 인간이 특히나 이제 이프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많은 방송을 하고 워낙 많은 뭐 강의를 하거나 내용을 하면 내가 언제 했는지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이 AI를 통해서 일종의 나의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할까요? 내가 뭐였지 할 때, 그렇지. 네, 그거를 이거였어요로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바로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 녀석으로 쓸 수 있는 수준은 금방 올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거에 어떤 시작이나 우리가 쉽게 쓸 수 있게 서비스로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챗봇 서비스 중에서 이 챗GPT, GPT스라고 하는 녀석, 이 녀석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이 안에서 좀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 GPT 탐색에 들어가면 이미 전 세계에서 수십만 개의 챗봇이 있어요.
그리고 수십만 개 챗봇 중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랭크가 돼 있어요. 랭크돼 있는 몇 개만 써보셔도 와 이거 쓰면 되게 재밌구나라는 걸 느껴요. 마치 제가 이제 AI 도구 설명하듯이 얘는 막 그런 것도 있어요. 협상가 챗봇 이런 게 있습니다. 협상가 챗봇. 그럼 협상가 챗봇하고 저는 연봉 협상과 관련된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는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은 협상을 할 건데 내가 이제 직원이고 너는 어떻게든 임금을 안 올려주려는 사장이야. 자 한번 대화해보자. 그러면 이 챗봇을 이기기 위해서 제가 정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대화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늘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좀 새로 나온 다양한 챗봇들을 좀 써보시는 것만으로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다양한 챗봇들 한 60개 정도 또 수록도 해놨고 만들 수 있는 방법들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게 해봤으니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제 따라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그 챗GPT 왼쪽에 있는 GPT 탐색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걸 보시다 보면 일반적인 챗GPT를 쓸 때랑 얘를 이렇게 쓸 때랑 확실히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되게 재미있는 또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양한 챗GPT가 나오고 있다는 이렇게 발전하는 거겠죠. 뭐 써보고 싶은 거 생겼어요, 장소론 기자님?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사운드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사운드를 고쳐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물어보면 이 챗 GPT가 바로 답을 해줄 수 있을까? 그건 좀 한번 해보려고요. 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컴퓨터 고쳐주는 GPT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는 애가. 네. 저는 마음에 드는 녀석이 하나 있으면 네. 저의 카톡, 저의 통화, 저가 나누는 대화를 다 그냥 알려주고 심지어 제가 읽는 보고서 그냥 네가 가서 와서 봐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굳이 하고 나서 꼭 넘겨주지 않더라도 내 모든 것을 다 오픈한 후에 야 내가 지금 요즘 깜빡 잊어버리고 있는 거 없니? 내가 뭐 혹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없니?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일이 혹시 없니? 뭐 등등을 물어보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이걸 잘 쓰면은 내 세컨드 브레인으로서 좋겠다. 두 번째 뇌로서 좋고 내 비서처럼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비서의 역할은 결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정은 인간이 하는 거니까 얘를 잘 도구로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책과 드라마도 내 대신 다 읽고. 근데 그럼 재미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자기가 봐야죠. 아니요. 저는 책을 한 10권 정도 사서 그 녀석한테 텍스트 파일을 준 다음에 책 이 내용 중에 내가 흥미로울 만한 부분들을 다 모아서 갖고 와. 그것만 열려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진우 기자님의 이제 까다로운 이 역할들을 잘하려면 프롬프트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긴 하고. 그래도 드라마는 혼자 봐야 재밌지 않아요? 드라마는? 드라마? 네. 책은 뭐 그렇게 보더라도. 그렇지. 드라마를 굳이 보게 할 필요는 없지. 아니 말씀하시는 동안 또 제 채팅을 자꾸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도라에몽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게 되게 저는 딱 봤을 때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 이야기인데 그 챗GPT 만든 회사 오픈 AI잖아요. 거기 디렉터 중에 한 분이 일본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자가 인공지능이 뭐야? 라고 물으니까 인공지능은 도라에몽이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도라에몽 일본 거잖아요. 근데 도라에몽이라는 존재가 보면은 사실 우리의 친구고 굉장히 많은 도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도구들을 우리가 잘만 쓰게 되면은 정말 윤택해지잖아요, 삶이. 근데 항상 친구가 이상한데 그걸 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도라에몽이라는 비유가 정말로 적절한 것 같고 이제 이 도구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런 도라에몽처럼 이제 로봇 형태로 이제 저희가 이런 챗봇들이 이제 진화를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은 저희 챗봇이지만은 챗봇이 나중에는 몸이 생겨서 로봇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채팅창에 어떤 분께서 그 장소는 기자하고 저하고 사실 평소에 친하게 지내지만 서로 하고 싶은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서로 예민한데 건드릴까 봐. 각자의 보시 저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론을 도출해서 오는 거지. 좋은데요? 얘는 나의 속마음 다 알고 있고 얘도 나의 속마음 다 알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감정이 부딪히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도출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나중에 한번 기자님 것도 같이 만들어서 얘기해보는 것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네. 참 별론데.
챗봇의 새로운 세상 보여주신 네. 김덕준 소장님과 유메탈랩의 서승환 대표님. 서승환 대표님은 따로 한번 요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더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너무 좋고. 제가 보기에는 서 대표님이 진짜네. 실은 여러분 저는 가짜였고 요가 진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김덕준 소장님이 워낙 요즘 잘 나가셔서 뭐 이렇게 막 콧대가 하늘을 찔러. 아닙니다. 다 여러분 좀 한번 나와주세요 그러면 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뭐 다음 왜 달에 이러세요? 나갈게요. 아이고 또 왜 그러십니까? 야. 이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할루시네이션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에 서 속지 대표님 마시고. 저희랑 친하게 지내요. 저희는 서 대표님 같은 분 좋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 고맙습니다.